네, 안녕하세요. 구스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질량 구하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질량 구하기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산업기사에 있었던 문제였는데 이 산업기사에서 있던 질량값이 우리가 기능사로 옮겨졌어요. 그래서 이제 기능사에서 어떻게 질량값을 구해주셔야 되고 산업기사에서는 질량값이 없어지고 우리가 이제 설계 변경이라고 했고 이 설계 변경이 추가되었어요. 그래서 이 설계 변경 같은 경우 제가 나중에 강의 영상을 따로 만들어서 다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능사 문제에 추가된 질량 구하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건데 이 질량 구하기라는 거는 조금 어렵지 않게 쉽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해만 해주시고 우리가 인벤터의 기능에 대해서만 조금 써주신다면 쉽게 질량값을 얻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질량값을 구할 건데 이 질량값은 제가 그렸던 모든 부품에 질량값을 주는 게 아니고 시험에서 몇 번만 그려주세요. 몇 번만 질량을 주세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정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2D 부품에서도 몇 번, 1번, 2번, 3번을 그려달라 했고, 뭐, 3D도 1번, 2번, 3번을 그려달라 했고, 그럼 뭐, 질량값은 우리가 뭐 1번, 2번을 달라 했어요. 그러면 제가 1번, 2번, 3번, 4번 뭐 이런 식으로 다 그림을 그렸지만 어떻게 질량값은 1번, 2번만 조금 구하셔갖고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원하는 번호에 찾아갖고 내가 원하는 부품만 질량값을 구해서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질량 같은 건 우리가 무조건 고정이 아니고 조금씩 변경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게 변경되냐면 일단 밀도라고 있는데 이 밀도는 우리가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조금씩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밀도값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이렇게 생각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렇게 사각형, 최적이 똑같은 사각형이 이렇게 하나 있어요. 이 사각형은 나무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똑같이 생긴 사각형인데 요거는 우리가 철이에요. 요런 건 우리가 크기가 똑같지만 어떻게 무게값이 다르잖아요. 맞죠? 그거는 우리가 밀도가 다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 밀도값은 원래 어떻게 우리가 탄소 주광품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해주철이라든지 요런 거 전부 다 어떻게 밀도값이 전부 다 다를 거예요. 맞죠? 개인당 아니면 그 재질마다 밀도값이 다 다를 텐데 우리가 시험에서는 거의 썼던 거 어떤 거 해주철, 그 다음에 기계구조형, 그 다음에 SC, 그 다음에 탄소 이런 식으로 등등 이렇게 세 가지 정도 거의 많이 썼었는데 우리가 이 질량값들은 전부 다 다를 수가 있겠죠. 근데 시험에서는 그렇게 하게 되면 사람마다 너무 다르고 우리가 또 밀도까지 외워야 되고 이런 거 일이 생기기 때문에 여기 시험에서는 어느 정도 밀도값을 주어줘요. 그래서 이 밀도값은 무조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7.85가 될 수도 있고 7.8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시험에서 한번 읽어보고 우리가 재질과 상관없이 이렇게 비중을 7.85로 달라 하네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재질이 어떤 거든 우리가 GC든 그다음에 SC든 상관없이 어떻게 그냥 7.85로 통일해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밀도값 7.85인지 7.8인지 요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다음 우리가 단위도 변경이 조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단위 같은 거는 우리가 보고 해주시면 되겠죠. 여기도 보면 부품 질량을 어떻게 그램 단위로 주세요라고 되어 있잖아요. 뭐 소수 첫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기입하시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킬로그램 나올 수도 있고 그램 나올 수도 있는데 요거는 어째 보면 1kg이 뭐 1000g이기 때문에 쉽게 구할 수 있을 거예요. 만약 못 구하겠다면 제가 새로 설정법들을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작할 건데 이 밀도값에 따라서 우리가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전체 질량 우리가 이런 걸 다 일일이 계산값을 구해서 크기를 구한 다음에 계산하신 거 아니고 어떻게 인벤터에 있는 기능을 이용해서 우리가 찾아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쪽 왼쪽 상단에 보게 되면 우리가 검색기에서 본체라고 있네요. 우리가 본체를 선택하게 되면 모든 내가 이쪽에 선택했던 부분들이 다 선택이 될 거예요. 이렇게 선택하신 상태에서 어떻게 우클릭 눌러주시게 되면 우리가 여기 IPRO 이렇게 쭉 시작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특징, 이 특성에 대해서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들어가 주시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뜰 건데 여기서 어떻게 맨 뒤에 보면 물리적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물리적이 들어간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값들을 찾아주시면 돼요. 우리가 요 정확도 같은 거는 뭐 크게 뭐 매우 높은 이런 거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낮음 쓰셔도 돼요. 왜? 요거는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1 정도 있잖아요. 쉽게 생각하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그림을 그렸어도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 플러스 마이너스 1 정도 다 허용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여기서 여기까지 23, 여기서 어떤 사람은 22가 나오는 반면 어떤 사람은 이 가로 크기 얼마? 23 세로 크기가 24가 나왔어요. 그럼 우리가 어째 현실에서 보면 여기 1mm 여기 1mm 커진 거지만 요거는 우리가 전체 높이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엄청 크게 차이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똑같아요. 우리가 이 밀도값 이용해서 구했던 질량값은 우리 어느 정도 오차 범위가 있기 때문에
너무 정확하거나 막 그럴 필요는 없어요. 어느 정도 거기에 주어진 값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런 거는 굳이 높일 필요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제 여기서 구해줄 건데, 여기서 어찌 보면 제일 만만한 게 있어요. 제일 만만하고 어찌 보면 무식해 보이지만 제일 쉬운 방법 어떤 거, 우리가 재질에서 들어가게 되면 일반이라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일반의 밀도는 어때요? 이 일반의 밀도는 딱 1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간단한 방법, 1은 어떻게? 여기 1에서 했으면 나왔던 질량값 있잖아요. 얼마? 0.24. 그러면 우리가 계산기를 이렇게 키신 다음에 어떻게? 0.24였네요. 그래서 여기에 0.24 곱하기 얼마? 밀도가 7.85였으면 7.85, 그 다음 밀도가 7.8 있으면 7.8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죠. 저는 7.85로 한번 해볼게요. 7.85로 하게 되면 이렇게 값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우리는 뭐 본체 1.884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이렇게 구해주는 게 어쩌면 무식해 보일 수 있지만 우리가 가장 편하게 할 수도 있는 방법이에요. 요거는 우리가 막 새로 추가를 안 해도 되고 우리가 간편하게 계산기만 있으면 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계산기는 우리가 컴퓨터 안에 있는 프로그램 때문에 사용해도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해 줄 수 있고, 나 근데 조금 정확하게 하고 싶어 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요 새로운 밀도값을 이용해서 저희가 부품들 아니면 재질들을 추가해서 만들어 줄 수 있는데, 우리가 밀도 7.85 같은 거는 어째 보면 되게 좋아요. 요거는 우리가 강철의 밀도랑 거의 똑같거든요. 강철이랑 우리가 밀도가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재질 들어간 다음에 강철을 눌러보게 된다면 뭐 요런 거 아무거나 눌러도 상관없겠죠. 어차피 7.85니까 뭐 강철하고 싶으면 강철만 눌러주셔도 되고, 우리가 어떤 거 요것만 밀도가 딱 7.85예요. 그래서 요걸로 이용하셔서 구하셔도 되고, 나머지는 어떻게? 우리가 밀도값이 뭐 얘는 플라스틱 같은 거 1.3mm네요. 맞죠? 그래서 이런 건 사용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강철은 어떤 거 7.85랑 똑같기 때문에 7.85가 났을 때 이렇게 강철로 변경해갖고 구해줄 수가 있어요. 이것도 확인해보니까 어떻게? 밀도값 질량값 알아서 나오네요. 얼마? 1.88. 이것도 1.884. 뒤에 있는 어차피 이 꽁다리는 반올림 할 거기 때문에 그게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줄 수도 있고, 근데 우리가 7.8을 찾으려 하니까 7.8은 없어요. 그래서 요거 같은 거 어떤 거냐면 우리가 제일 쉬운 거 어떤 거? 아까 전에 일반 들어갔을 때 그냥 처음에 키면 나오는 게 일반이잖아요. 맞죠? 일반만 가능해요. 왜? 밀도가 1이니까. 우리가 밀도 1 나왔어요. 얼마? 0.24였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0.24 곱하기 7.8, 요게 가장 무식해 보이지만 요게 가장 간단한 방법이에요. 얼마? 1.872kg이었네요. 그래서 요렇게도 구할 수 있지만 우리가 조금 해주고 싶어 하면 우리가 재질을 새로 하나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만드는 방법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위에 창에 보게 되면, 이거 제가 전체 화면 안 해갖고 잘 보일지 모르겠네요. 맨 위에 보게 되면 우리가 지구본 모양 같이 있어요. 그래서 재질을 추가로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신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내가 원하는 건 새로운 밀도 7.8짜리를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 플러스 지구본 모양 같은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누른 다음에 새로운 재질을 제가 추가로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뭐 이름 바꾼다면 뭐 시험용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네요. 시험용 쳐주시고, 우리가 뭐 다른 거는 모양 같은 거 넣어줄 필요 없고, 어떤 거 물리적에 들어가셔갖고 우리가 기계에 들어간 다음에 이 밀도값만 변경을 해주시면 돼요. 포화성비협이 일어나면 탄성계수, 전단계수 이런 거 우리가 쓸 필요 없고, 어떤 거 밀도만 어떤 걸로 7.8로 변경해 주시면 되겠죠. 7.8. 그래서 이렇게 하나 제가 추가로 만들어준 거예요. 추가로 만들어주고 다 했으면 적용. 그러면 이제 시험용이라고 해서 제가 새로 만든 재질이 추가가 됐겠죠. 그러면 다시 들어가신 다음에 어떻게? 물리적 들어가고 여기서 제가 만들었던 시험용을 찾으셔갖고 여기 있네요. 시험용 찾아 들어가게 되면 밀도값이 제가 줬던 어떤 거 7.8로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할 수도 있겠죠. 그럼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조금 더 정확하게 잘 나와요. 왜? 소수점 쭉 뒤에 있는 거까지 다 챙겨 오니까. 그래서 이거를 하게 되면 어떻게? 1.876 이렇게 막 나오는데, 우리가 이것도 똑같이 뭐 두째 짜리 아니면 첫째 짜리에서 반올림 했겠죠. 그렇다 보면 우리가 큰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우리가 곱하기로 구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밀도값을 제가 새로 추가로 하나 만들었고 재질을 새로 추가한 다음에 그 재질을 사용해 줄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조금 멋있어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그게 뭐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만만한 방법 어떤 거? 일반에서 들어간 다음에 곱하기 뭐 7.85 아니면 7.8이겠죠. 그래서 이렇게도 해줄 수 있고, 근데 우리가 하다 보면 이제 그램으로 바꿔달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요거
이렇게 뒤로 넘겨주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이거 그램으로 바꿨다면 얘는 1876g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계산하셔도 되는데, 나 이 계산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이상해. 아니면 가끔 하다 보면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요거는 우리가 시험장에서 초기화가 안 됐으면 가끔 이런 분도 있어요. 우리가 킬로그램 아니면 그램 같은 거는 우리가 자유자재로 변경하기 편해요. 왜? 1000 곱하거나 1000 나눠주면 되니까. 근데 우리가 하다 보면 파운드라든지 요런 값들이 있어요. 요런 거는 우리가 계산하기가 정말 힘들겠죠. 아니면 나 그램, 킬로그램 이것도 변경 못하겠어 하면 우리가 인벤토리에 있는 기능을 이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어떤 거냐면 제가 지금 킬로그램에 사용하고 있지만 그램으로 많이 달라 있어요. 그러면 요거는 계산해서 바꿔줄 수 있지만 우리가 여기 상단에 보게 되면 도구라고 있어요. 도구에 들어가 주신 다음에 여기 보면 문서 설정이라고 있죠. 그래서 문서 설정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단위를 변경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우측에서 단위 눌러 주신 다음에 여기 보면 지금 길이를 어떻게 저는 밀리미터 쓰고 있고, 이거 가끔 가다 보면 밀리미터가 아닌 인치로 작업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 어찌 보면 난리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시작하기 전에 설마 이거 웬만하면 시험장에 초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웬만한 밀리미터가 되어 있겠지만 가끔 가다가 뭐 인치로 몰래 바꿔놓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진짜 악질이겠죠. 그래서 요거 같은 거는 우리가 여기서 변경해 주시면 돼요. 요것도 막 진짜 악질인 사람은 여기 초기해 놓고 시험장에 초기화를 안 했으면 막 인치 돼 있고 뭐 요런 것도 파운드 슬로그 돼 있어요. 그럼 우리가 나중에 했을 때 똑같이 자로 재갖고 했지만 인치 값 나오기 때문에 어쩌면 거의 망해요. 그래서 이런 거는 꼭 확인해 주신 게 좋겠죠. 여기서 어떤 거 밀리미터 단위로 들어갔고, 그 다음에 질량 어떤 거 파운드 이런 게 아니고 여기서 킬로그램 아니면 그램을 바꿔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램으로 변경해 줄 수가 있어요. 여기서 요것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적용해 주시고 닫기, 그 다음에 아까랑 똑같이 들어가셔갖고 구하게 된다면 물리적 들어갔고, 아까 제가 만들었던 시험 해갖고 7.8짜리 한번 볼게요. 시험용 들어가갖고 7.8짜리 했어요. 아마 질량값이 1875.8 이렇게 나오겠네요. 우리가 요거랑 곱하기 2배 뭐 곱하기 1000 해갖고 해주든가 아니면 나누기 1000 하든가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단위를 밀리미터 뭐 이런 식으로, 그거는 뭐 손댈 필요 없고 우리가 그램 아니면 킬로그램 변경하고 내가 원하는 단위를 찾아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찾은 내가 원하는 것들, 본체면 본체 찾았고, 그 다음에 축도 한번 찾아볼게요. 축도 우리가 들어가고, 만약에 요거는 7.8로 달라고 했어. 그럼 계산기 쓰는 게 솔직히 하면 제일 편하고요. 아니면 나 시험용을 좀 추가해갖고 만들고 싶다. 그럼 아까 전에 제가 시험용 만들었었잖아요. 맞죠? 근데 여기는 우리가 없겠죠. 왜? 그것만 안 해놨으니까. 그러면 또 막 일일이 만들고 하다 보면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웬만하면 계산기를 쓰세요. 아니면 7.85 어떤 거 강철로 들어가기로 했어요. 왜 강철은 7.85니까. 그래서 우리 강철로 이렇게 써줄 수도 있고, 7.85만 강철이 가능한 거예요. 7.8 같은 거는 계산기를 이용해서 해주시는 게 좋겠죠. 여기서 나온 얼마? 요거는 만약에 들어간다면 7.85였다면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요거 구하는데 1분도 안 걸리죠. 그래서 쉽게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찾아주면 되고, 뭐 부품 요것도 들어갔고, 벨트도 한번 볼게요. 벨트도 들어갔고, 보게 된다면 우리가 7.85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니면 7.8로 할까요? 7.8로 할 거면 일반에서 어떻게 했을 때 우리가 질량값이 이렇게 나오겠죠. 0.245네요. 그러면 계산기 꺼내셔갖고 0.245 곱하기 7.8 제일 간단하네요. 1.911. 그러면 1.911 이렇게 계산하고 구해주는 게 가장 편하던가, 아니면 재질을 새로 하나 만들어갖고 써줄 수도 있겠죠. 밀도 7.8짜리로. 그래서 이렇게 구한 거를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 구한 거를 우리가 2D 도면에 있었잖아요. 맞죠? 2D 도면에 넣는 게 아니고, 요거도 질량값 구했던 거는 우리가 2D가 아닌 3D 배치도의 질량값을 넣어줄 거예요. 그래서 질량을 어떻게 3D 배치도에 기입해 줄 건데, 이 3D 배치도 만드는 방법은 제가 다음 시간에 3D 배치도를 만들면서 그쪽에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질량 구하는 거는 이렇게 알았으니까 요걸 어떻게 3D 배치도에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3D 배치도는 그 다음 시간에 제가 강의 영상에서 알려드리도록 할 거고, 거기서 이제 질량을 놓고 3D 배치도에서 배치를 한 다음에 우리가 2D 도면 하나, 3D 도면 하나 이렇게 제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재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밀도 값을 넣은 다음에 우리가 질량 값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었어요. 그래서 질량 구하는 방법은 우리가 생각보다 되게 쉽기 때문에 금방금방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강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